두 돌에 간 넘긴 준서는 오늘따라 밥도 잘 안 먹고 기운이 없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엄마는 끙끙거리는 준서를 발견하고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몸은 이미 불덩이, 다급하게 체온을 재보니 38.5도? 초보 엄마는 해열제를 먹이고 전전긍긍 아이를 바라봅니다. 해열제를 먹였으니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준서의 탈다리가 뻣뻣하게 굳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겁니다. 이제 겨우 두 돌이 된 준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소아열경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5분의 기적, 소아열경련 응급처치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류정민 교수님과 함께 소아열경련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아열경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경련이 유발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의학적으로 열성경련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의 체온이 갑자기 빠르게 오르기 시작할 때 뇌가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로 보통 감기나 독감, 장염 같은 감염으로 열이 날 때 발생하고 주로 3개월에서 만 6세 연령 사이 소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열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딱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실 수 있지만 상황별로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같은 걸 알고 계시면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열경련은 왜 소아에게만 주로 나타나고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정확한 발생 기전은 사실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요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성인에서는 39도 이상의 발열이 그냥 열이 나는 상태이지만 아이의 뇌세포는 경련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은 아직 뇌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세포 기능이 발열에 대한 반응이 미숙해가지고 발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쉽게 흥분을 해서 경련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경련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부모님 눈에 어떻게 보이나요? 주로 전신성으로 몸이 빳빳해지는 강직성 발작으로 발생하는데 갑자기 멍하거나 반응이 없으면서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파래지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나 매우 약하게 보여서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2-3분 이내에 끝나고 아주 길어도 보통은 5분 이내에 경련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열경련은 열이 아주 높을 때만 발생한다? 아닙니다. 전형적인 열성경련은 발열이 시작하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이 높을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열성경련과 복합 열성경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복합형 열성경련은 이제 뇌전증으로 추후 발전할 수 있을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15분 이상 경련을 하거나 2번이나 3번 이상 경련을 하거나 아니면 경련 후에 바로 회복되지 않고 잠을 오래 자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생긴 열경련일 수도 있지만 뇌전증의 소인이 있는 아이가 발열에 의해서 이제 경련이 유발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때 집에서 해야 할 행동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먼저 입안에 손가락이나 젓가락, 나무 등을 넣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련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물이나 약을 먹이는 행동도 위험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련 중에는 이제 아이가 의식적으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폐로 흡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입속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손가락을 다치거나 아니면 아이의 이빨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만 치워주시고 일단 초기 2-3분 정도는 기다리시면서 저절로 멈추는지 관찰하시는 게 좋고, 4분, 5분이 접어드는데도 이제 풀리지 않으면 119에 바로 그때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119가 도착할 때가 되면 대부분은 저절로 멈추는데, 아주 운이 없는 경우에 119가 도착했는데도 경련이 계속하고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4분에서 5분 사이에 119에 연락하신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이 넘어가면은 자연히 멈출 가능성이 점점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경련이 2번 이상 또는 이제 점점 더 많은 횟수가 반복될수록 단순형이 아니라 복합형 열경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횟수와 이제 지속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전신성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전형적인데 팔이나 다리가 한쪽만 이제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도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먼저 이제 아이의 의식과 호흡과 활력 징후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경련이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이제 단순 열경련이 맞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경련을 한 경우는 대사 이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몸에 염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의 심한 감염 때문에 유발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열경련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형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뇌 MRI나 뇌파 등의 이제 추후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열경련에 한 번 겪은 아이는 뇌에 손상이 낫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열에 의해 일시적으로 뇌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2, 3분 이내 짧은 경련 후에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기 때문에 경련 자체와 뇌 손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열경련을 한 번 겪은 아이,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단순 열성 경련을 한 번 겪은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릴 때마다 사실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렇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나이는 만 6세 정도까지로 보통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열성 경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부분 발열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2, 3분 이내로 딱 한 번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경련을 했더라도 애가 완전히 의식이 돌아왔으면 걱정하실 건 없고 뇌 손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이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기가 안 걸리면은 예방할 수 있는데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고른 영양 섭취와 충분한 놀이와 휴식으로 면역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소에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열경련을 목격한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당황하게 되시는데요.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예후가 좋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주변에 위험한 것들을 치워 주시고 이제 시간을 좀 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이상 지속되면은 반드시 119에 연락을 해 주시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살리는 5분의 기적, 소아 열경련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열일 거예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그 순간 부모님이 겪을 공포와 당혹감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열경련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는 사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주변 정리, 시간 제기, 필요하면 응급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유정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소아열경련 미스터리 완벽 해결. 소아열경련이란 아이의 체온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할 때 뇌가 자극을 받아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 3개월에서 만 6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일반적인 열성 경련은 열이 나기 시작한 후 24시간 이내에 한 번, 2분에서 5분 사이로 나타나요. 이때는 뇌 손상된 후유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복합 열성 경련은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뇌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이에게 발열에 의한 경련이 나타난 상태를 말해요. 15분 이상 경련을 하거나 두세 번 이상 경련을 하거나 아니면 경련 후에 바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복합 열성 경련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이에요. 소아열경련이 일단 발생하면
아이의 온몸이 뻣뻣해지고 갑자기 멍하거나 반응이 없어지고 침을 흘리며 얼굴색이 변하거나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가 필요해요. 아이의 경련 증상을 보고 많이 당황하시겠지만 아이의 입속에 손가락등을 넣는 행동을 하면 보호자의 손가락이나 아이의 치아가 다칠 수 있으니 하는 안 되고, 아이에게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는 행위도 물이나 약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부터 치우고, 경련을 일으킨 후 처음 3분 정도는 경련이 멈추기를 기다려보고, 만약 4분에서 5분이 돼가는데도 경련이 멈추지 않으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을 찾는 게 좋겠어요. 응급실에서는 열경련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게 돼요. 이후 소아 열경련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충분한 놀이와 휴식 취하기, 평소 아이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억하세요.